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이게 제가 칫솔질 열심히 가르쳐드리고 건강하게 살아보자고 치과에서 환자분들한테 막 야단도 치고 있는데 이렇게 안타깝고 하면 안 되는데 나만 안타까워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잇몸뼈가 계속 녹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치간칫솔 열심히 쓰세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정말 잘 닦게 됐어요. 그런데 아래 앞니가 많이 삐뚤삐뚤해요. 50대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아무리 닦아도 닦기가 힘들어요. 구조적으로 힘든 거죠. 막 삐뚤삐뚤하니까. 환자분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거 교정치료에서 가지런하게 피면 닦기 편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그럼요. 가지런해지면 보기도 좋고 씹히기도 잘 씹히고 좋죠. 그럼 또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요. 이 나이에 교정이 돼요? 이 나이에 교정이 돼요? 예, 그 나이에 교정이 됩니다. 교정치료는 치아가 있고 잇몸뼈가 건강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다 됩니다. 60에도 돼요. 70에도 되고요. 애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정치료는. 아유, 나이 들어서 교정하면 잇몸이 다 망가진다던데. 어렸을 때 교정치료한 애들도 잇몸이 내려가가지고 잇몸 사이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정치료가 잇몸뼈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교정은 별 죄가 없어요. 그 교정치료 기간 동안 이를 안 닦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 이 맨질맨질한 내이빨도요 제대로 못 닦아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어우 치석 생겼네요 스케일링 받으러 다니는 이 상황에서 복잡한 장치들이 붙고 철사가 지나가고 그러면 이 닦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면 치료 기간 동안에 잇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2년 동안 계속 염증 상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내려가는 거죠. 사실 교정치료 기간 동안 이를 완벽하게 잘 닦으시는 분은 치료 전과 후에 잇몸뼈 높이 차이가 없어요. 유지가 됩니다. 잇몸이 내려가는 건 염증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교정치료 했을 때도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완벽하게 잘 닦게 되신 분들, 이런 분들 교정치료하면 유지가 돼요. 그리고 삐뚤어진 걸 피면 그 어딘가에서 밀려있던 뼈가 좀 올라오기도 합니다. 물론 뼈가 올라오게 하는 치료는 없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런 일이 밀려서 생기는 일도 일부 있어요. 그래도 나이 들어서 치료하는데 이게 몸이 다 굳어진 상태에서 치료하면 별로 안 좋지 않을까요? 교정치료는 세포가 하는 거예요. 이가 일로 가려면 뼈가 여기를 막 녹여요. 그럼 이가 좀 갑니다. 이쪽에서 뼈를 막 만들어요. 뼈가 녹고 생기고 녹고 생기고 이러면서 가는 건데 뼈가 녹고 생기려면 세포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몸에서 뭘 막 만드는 시기가 있어요. 보통 사춘기, 성장기 이럴 때죠. 이때는 계속 몸에서 뭘 만들어요. 뭘 만들려면 어딘가에선 조금 띄어내고 여긴 새로 붙이고 이쪽은 띄어내고 여긴 붙이고 이래야지 모양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뼈의 흡수와 그 다음에 생성이 계속 일어나는 시기예요. 이 시기 때 교정치료하면 어떻게 해요? 세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활발한 세포니까 이가 잘 가겠죠. 근데 이제 다 컸어요? 나이가 23살쯤 됐어요? 그럼 이제 난 할 일을 다 했나 보다. 그런 세포가 이제 일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 두들겨 깨워야 돼요. 야, 일어나. 교정치료 하니까 여기 뼈 좀 없애. 여기 뼈 좀 만들어. 그래서 누워서 일 안 하고 있는 놈들을 두들겨 깨워서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긴 가요. 그런데 천천히 갑니다. 그럼 애들 때 교정치료하고 나이 들어서 교정치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치료의 속도가 더디다. 기간이 길어진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 외에는 치료는 똑같아요. 이가 움직이는 건 똑같습니다. 세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옮기면 되는 거예요. 대신 마음의 여유는 좀 가지고 계시겠죠. 그리고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더 닦는 기간. 좀 길어지니까 귀찮은 일이 좀 많겠죠. 근데 살아오면서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어금니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씹으면서 적응이 돼서 웬만큼 씹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금니 쪽은 많이 건드리지 말고 우리 문제가 있는 앞니 쪽만 어떻게 잘 건드려가지고 치료해보자. 그럼 이건 절충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완벽한 이상적인 치료 계획은 아니지만 이렇게 절충해서 치료 계획을 가지면 토탈로 치료했을 때보다 기간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이도 먹었고 그렇죠. 움직이는데 제한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우리 치료에서 이 부분은 포기하자. 그리고 이 부분만 치료하자. 물론 그 포기하는 부분이 기능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정도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치료가 돼요. 그래서 가끔 60대, 70대 분들이 저한테 교정치료 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정치료를 얘기할 수 있으면 정말로 축복받은 거라고 얘기해요. 잇몸뼈가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이도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나이 70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정치료하겠다 그러면 되게 행복한 상황인 거죠. 나이가 들어도 교정치료는 됩니다. 젊은 시절에 그때 했어야 되는데 계속 이게 가슴에 뭔가를 안고 살았던 분들, 내가 입이 나왔는데 이게 입 좀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보기도 별로 안 좋고 잘 때도 자꾸 입이 벌어져 입이 마르고, 근데 애들 키우고 대학교 등록금 내고, 그렇죠, 이런저런 예산하고 젊은 시절을 다 보냈어요. 지금 이제 50쯤 됐는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요, 내가 50년 될 때까지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리던 거였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두 번째 생각을 하시는 분이면 교정치료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인생은 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열심히 치료해서 입이 좀 들어가면 삶의 질이 달라지고 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이건 일정 부분 미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정신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신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럼 사회생활 할 때도 도움될 수도 있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교정치료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 있는 교정 전문의 찾아가셔서 상담 한번 해보세요.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이가 가지런해지면 씹히는 효율이 올라갑니다. 기능이 좋아져요. 나이가 들수록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영양 섭취. 잘 씹어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덜 씹힌 걸 대충 삼켜도 위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요? 위도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다져진, 곱게 분쇄된 음식물을 넘겨줘야 소화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가 잘 맞는 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능상으로 뭐요? 교정치료 권할만 하죠. 또 다른 거는요, 막 삐뚤삐뚤하잖아요. 그럼 아까 안 닦인다고 말씀드렸죠. 닦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가지런해지면 관리도 편해져요. 그럼 내 이도 오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모로 봤을 때 교정치료는 성인, 중년, 노년기에도 권할 수 있는 치료라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교정과 의사하고 얘기하셔서 치료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효율적으로 잘 정해야 된다. 또 다른 거는요, 교정치료하기 전에 잇몸 상태가 완벽하게 건강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놓는다면 교정치료는 연령과 상관없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정답입니다. 너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교정 전문의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